맹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맹훈님 요새 네. 빌딩 임장 좀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신압으로. 최근에는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뭐, 강남이나 뭐 이렇게 좋은 동네도 다니고 있긴 한데, 요즘은 그냥 이제 뭐, 마포구나, 네. 뭐, 성수, 뭐, 음. 송파구,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일기신도시 같은 성남시, 뭐, 안양시 이런 곳들 조금 다녀보고 있어요. 맹훈님, 네. 근데 또 건물주가 많은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혹시 또 빌딩 투자까지 가기 위한 네. 로드맵 같은 게 있을까요? 아마 그 꿈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런 꿈이 원래 없었고. 근데 로드맵을 그려보면 좋겠다 싶어요. 일단은 저는 네. 1단계로는 아파트 투자부터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2단계로 넘어가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떨까 싶고, 3단계에서는 이제 그 종잣돈을 좀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 빌딩 금액을 합쳐서 빌딩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1단계로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잘 알고 있고, 실거주도 가능하고, 네. 비과세 혜택도 있고, 그리고 소액으로 가능하고, 또 입지를 분석할 때 아파트를 알고 있으면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자가 부동산 공부 시작했을 때 아파트로 시작하는 건 너무 괜찮다. 그런 생각 들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분양권까지 같이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요. 2단계로 넘어가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좋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 구축이나 이제 이런 경우는 사서 오르기를 기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완공이 되면 무조건 그 제 시세, 제 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현재 존재하는 새 아파트만큼의 가치를 띠기 때문에 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저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투자 금액이 좀 더 들어가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2단계 정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것들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나면 무한정 계속 아파트 개수를 늘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3단계로 가서는 조금 이제 건물 위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맹훈님, 근데 보통 상가도 네,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네, 상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상가도 당연히 공부를 해두면 좋아요. 잘 생각해보면 꼬마 빌딩이나 빌딩이 결국은 상가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그냥 상가를 잘 알면 빌딩 투자도 잘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내가 잘 아는 거랑 꼭 내가 그걸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되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상가는 이게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또는 뭐 재건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작아요. 시간이 네. 지나면 얘는 재건축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오를 수 있긴 한데 폭발력도 적고 내가 그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 꼭 오피스텔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상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기는 해요. 빌딩보다는 더 소액으로 가능하고 네. 대출 레버리지 일으키고 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죠. 상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어떤 업종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임차인에 대한 이해, 좋은 임차인을 넣을 수 있는 건물을 결국 가져야 되거든요. 빌딩 투자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해는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로드맵에 있어서 꼭 해야 될 투자 대상은 사실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맹훈님, 근데 빌딩도 네. 뭐 연예인들 보면은 막 네.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도 네. 막 대부분 빌딩들이 다 오르나요, 많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아파트랑 비슷하게 언제 사느냐, 또 어디를 사느냐에 따라 수익은 또 많이 날 수 있다고 봐요. 실제 사례를 갖고 이야기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사실 최근에 빌딩 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강남이나 뭐 인기가 좋은 입지들은 말할 필요 없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제가 안양 평촌에 있는 꼬마 빌딩 정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건물이 2개가 있어요. 여기 평촌역이 있죠, 오른쪽에. 네. 이 역에서 나오면 이렇게 빌딩들이 쫙 이렇게 줄지어 있거든요. 지금 사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건물 사례가 있고, 요 바로 한 칸 옆에 있는 건물 사례가 있어요. 이게 하나는 실제 매물이고요. 네. 하나는 거래가 완료된 거예요. 요 곰곰이 보면 이 지금 거래 일자가 2016년 2월이거든요. 2016년 2월 달에 이 물건이 거래가 완료됐는데
그 이전에 거래됐던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물건이 계속 지금 사고 팔려고 했어요. 공고에 보면 2009년도에 거래가 됐어요. 그때 61억에 거래가 됐죠. 네. 근데 1년 5개월 지나고 2010년 8월에 거래가 됐는데 51억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10억 내렸죠. 네. 왜 그런 거예요? 아, 빌딩 투자하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사느냐 되게 중요한데 네. 2009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2008년 말부터 서브프라임 터지고 그때서부터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완전 불황기를 시작하는 시작점이었거든요. 네. 이거 산 사람은 1년 5개월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10억 손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된 거예요? 2016년까지 갖고 있다가 판 사람은 결국 56억에 팔았죠. 51억에 사서 5억을 벌었잖아요. 이 사람은 이 불황기를 다 견디고 네. 상승기까지 갖고 있다가 판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물건이 또 나와 있죠. 네. 이 물건 지금 얼마에 나와 있냐면 결국 평당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2016년 2월에 평당가가 4,100만 원에 매각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왼쪽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에요. 이게 지금 평당 6,600에 나와 있죠. 4천만 원 하던 게 6,600, 네. 2,500을 올려서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물건도 과거에 2006년도에 거래 사례가 있고 2016년도에 거래 사례가 있어요. 조금씩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90억에 내놨어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 좋았잖아요. 좋았던 네. 것들이 빌딩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빌딩도 언제 사느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또 여기 이 지역 내에서도 또 어디를 사느냐도 물론 중요하죠. 네. 실제 평촌에 있는 권역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면 여기 평촌역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1, 2, 3번으로 권역 조사를 쭉 해둔 거거든요. 해뒀을 때 1번 권역이 가장 대로변이고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평당 1억 5천 정도 지금 하거든요. 2번 권역 1억 2천, 3번도 1억 2천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세가 과거보다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상태다라는 거예요. 수도권의 뭐 잠실 엘스 이런 것들도 2016년 1월 달에 10억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딱 2배가 될 때가 언제였냐면 4년 지나서예요. 정확히 4년 걸렸거든요. 네. 2020년 1월 달에 20억을 딱 찍었어요. 물론 지금 더 올랐지만 뭐 26, 7억 하지만 네. 어쨌든 아파트가 4년 만에 더블 스코어가 됐다. 네. 그러면 100% 상승률이죠. 네. 그러면 2년에는 50%, 1년에는 25%. 사실 1년에 25%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매년 그렇게 오르지는 않잖아요. 네. 많이 오를 땐 그 정도 오르죠. 그래서 빌딩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이 좋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더라. 이게 지금 강남도 아니고 뭐 청담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더라. 어머니 근데 빌딩은 공부 네.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근데 이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5단계로 해요. 일단은 잘 모르니까 가봐요. 네. 그래서 골목골목길을 다 걸어 다녀요. 흔히 말하는 빌딩 임장이죠. 빌딩 한쪽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보다 쉬워요. 네. 그냥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거야. 걷다가 이디야 있으면 커피 한 잔 사 먹고 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 동네에 이제 시세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손품을 팔아요. 2단계에서. 음. 손품을 팔려고 하는데 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요즘에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디스코 앱이라든지 뭐 밸류맵 이런 사이트들 들어가시면 실제 거래 사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몇 년도에 얼마의 이 건물이 거래가 됐었는지, 지금 얼마의 매물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례를 좀 분석을 하죠.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물건이 제각각이에요. 얘는 뭐 3년 전에 평당 2천만 원, 얘는 2년 전에 평당 1,500만 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3단계에서는 이 구역별로 적정 가격을 일단 평가를 해요. 요 블럭은 평당 3,000원 하는구나. 요 이면 쪽은 한 평당 2,000원 하는구나. 이쪽은 1,000원 하는구나.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마치 아파트 권역처럼 네. 뭐 잠실이 예를 들어서 평당 뭐 7,000이다. 그러면 거기서 좀 못한 지역은 5,000, 요 동네는 3,000. 이게 뭔가 약간 덩어리를 지어서 그 시세를 머릿속에 넣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왜 물건 하나마다 시세 다 다르니까. 네. 그게 3단계예요. 4단계가 되고 나면 그 많은 사례들과 현재 그 덩어리 지어 있는 시세를 가지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느 권역이 얼마가 올랐는지 그 변화 사항을 다 체크를 해서 왜 여기는 조금밖에 못 올랐고 왜 여기는 많이 올랐는지, 여기는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적었는데 여기는 입지가 정말 안 좋은 곳인데
많이 오른 곳들이 있어요. 왜 많이 올랐는지 이제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죠. 그게 4단계예요. 네. 5단계 되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거기 있는 중개소 한 20군데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매물을 계속 받죠. 그렇게 해서 매물이 오면 내 기준을 가지고 이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계속 판단하면서 이제 매입하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추후에 네. 또 빌딩 강의는 안 하시나요? 근데 제가 뭐 부동산 뭐 아파트나 뭐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빌딩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내가 뭐 강의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 워낙 많이 보고 본 것들을 자료를 잘 정리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빌딩을 계속 보다 보니까 강남처럼 입지가 좋은 곳만 많이 오는 건 아니구나. 그걸 제가 확실히 알았고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그 서울에 대표되는 6개 구가 있거든요. 마용성에다가 강남상구 6개 구. 네네. 이 구는 항상 괜찮다. 나머지는 좀 고려해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안녕 평촌도 많이 올랐고 네. 성남시도 많이 올랐고 제가 강력시 거도 다 조사하고 있는데 엄청 많이 올랐어요. 평당 2천 하던 게 6천 순식간이네. 그때는 투자금도 5억 7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네. 왜 강남 거만 하라고 하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빌딩 중개법인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중개업을 안 하잖아요.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권역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좋은 곳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6개 구를 중심으로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거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사후 서비스도 해야 되거든요. 네. 임차인 관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다 하려면 멀리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지역은 좀 관심이 좀 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이 있고 입지가 안 좋은 곳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안양을 갔을 때 입지가 좋은 곳은 어디냐면 평촌과 범례, 범계역 사이예요. 네. 거기는 누가 봐도 좋거든요. 근데 좀 호계동 뭐 이런데 네. 뭐 잘 기억이 안 나. 그런 곳은 빌딩 투자하고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승률은 호계가 더 많이 올랐어요. 왜 많이 올랐지라고 보면 거긴 앞으로 역세권이 될 거고 재개발 구역이 4,000세대 이상 지금 막 지어지려고 하고 있고 일부 입주를 했고 지금 이제 막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건물들은 굉장히 저렴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처는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니라 결국은 변화가 큰 곳이다 라는 거를 좀 깨달아가고 있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전국에 변화가 많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역세권이 생기는데 재개발 구역으로 동네가 완전 천지개벽하면서 그곳에 중립상업지구 이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알게 됐고 나머지 또 하나는 빌딩 하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100억 이렇게. 네. 뭐 적게는 뭐 20억, 40억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방으로 눈높이를 낮추면 매가 자체가 40억이에요. 근데 대출이 80% 나오거든요. 그럼 내 돈은 20%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거기서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추면 매가가 막 20억, 10억 내려와요. 그럼 투자금 더 작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처는 정말 많다. 그것도 좀 깨닫고 있고 정리가 안 된 것들을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용호님하고 이제 같이 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아파트도 네. 꼭 수도권 서울만 볼 게 아니라 네,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기회가 네. 많다고 했잖아요. 네, 빌딩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영구님, 네. 저도 이 로드맵대로 하면 네, 건물주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건물주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되고요. 네. 아, 별거 아니네. 라는 거. 아파트처럼. 별거 아니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별거 아니었던 사례를 계속 보면 돼요. 여기 3억이면 샀었네? 이거 왜 지금 7억 올라갔지? 와, 이거 규제도 안 받네? 팔아도 양도세 중과도 없네?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진짜 아니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역에 대한 편견만 깨트리면 돼요. 그때까지 랭구님 옆에 착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